제가 함수.c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3개 함수를 갖는 첫 번째 1번 유형은 1번 스타일은 말 그대로 반환값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는 경우, 제일 간단한 경우 void and void. 두 번째는 반환값은 역시 없고 매개 변수는 정수형 매개 변수, 반환값도 없고 매개 변수는 있는 경우고. 자, 이거 함수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반환값도 인티저고 넘겨주는 값도 인티저라는 거. 역시 반환값도 있고 매개 변수도 있는 경우. 자, 여기서 말한 매개 변수는 넘겨주는 것을 뭐 어떻게 보면 가인수, 받는 것을 실인수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데, 자, 그래서 자, 메인 함수에서 출력을 해보면 9번 라인에서 high라는 함수가 호출하게 되면 어디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 얘가 실행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프린트에다 10이란 값을 넘겨주면 10이란 값이 넘겨져 와서 i가 1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10이 되는 거죠. 10이란 값이 매개 변수 전달돼서 인티저 i에는 10이 저장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 i에서는 5라는 값을 매개 변수로 넘겨주면 i에는 5가 담기고 5에서 6으로 증가돼서 6 증가된 값을 여기서 다시 6으로 증가된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를 넘겨주면 넘겨준 5 값을, 즉 매개 변수를 받아서 i란 변수를 받아서 1 증가하고 나서, 즉 6으로 증가하고 나서 6이란 값을 다시 리턴했을 때는 메인에서 다시 가져다 받는 방법. 이렇게 여기서 10을 전달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함수만 호출하고 말 거냐, void 넘겨줄 때 인티저로 넘겨줄 거냐, 그럼 받을 때 인티저로 받아라. 넘겨주는 인수, 매개 변수, 영어로 파라미터 받아서 처리하고 마는 거고요. 세 번째 스타일은 5라는 값을 넘겨주면 1 증가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주고 그에 대한 결과값을 리턴하면, 리턴하는 순간에 그 결과값이 어디로? 이렇게 해당 함수의 결과값으로 리턴 되어져 온다. 실제 출력할 때는, 여기서 출력할 때는 6이란 값이 화면에 출력되는 거죠. 자, 요게 함수의 3가지 유형이었었죠. 자, 그러면 함수의 요 매개 변수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개 변수를 전달하거나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한 변수 스타일, 즉 값 타입의 변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포인터를 사용해서 한번 확장을 한번 시켜보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이렇게 void, 인티저 했을 때 값을 안 넘기거나 아니면 그냥 정수형 데이터, 문자형 데이터를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좀 정리 좀 한번 하고 나서 매개 변수만 따져볼게요. 매개 변수 파라미터 부분만 한번 따져볼게요. 예를 들면 정수형 i를 선언해놓고 선언과 동시에 10으로 초기해놓고 수라는 함수에다가 i라는 값을 넘겨주면, 즉 i가 없던 값이에요. 정수형 값이네요. 수라는 함수는 이 값을 받아서 그냥 간단하게 화면에 출력해주는 기능만 간단하게 하자. 자, 우리는 지금 예제로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기능 하려면 void하고 반환값이 없고 수라는 이름이고 넘겨준 게 정수형이다. 그럼 정수형으로 넘겨졌으면 받는 쪽에서도 정수형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printf에서 %d \n 넘겨준 i 값을 출력, 이렇게 해주면 화면에 10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수라는 게 i를 넘겨주면 여기서 i를 받아서 i란 변수를 받아서 10이란 값을 출력.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뭐다? 이렇게 정수형 데이터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변수를 보내줘 봤고요. 두 번째 배열을 한번 보내줘 볼게요. 정수형 a라는 5개짜리 배열을 보내주고 싶다. 선언과 동시에 1, 2, 3, 4, 5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배열을 보내주고 싶다. 그럼 a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선언해 놓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array라는 함수에다가 a라는 걸 넘겨주면, a 배열은 이름 보내줄 때 뭐로? 배열의 이름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배열의 한 개 데이터만 보내줄 때는 a0부터 a 네 번째까지 인덱스로 적용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배열의 이름으로 5개 데이터, 즉 하나의 이름으로 5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경우가 되겠네요. array에다가 a 넘겨주면, array라는 함수는 어떻게 구성해주면 돼요? 역시 void하고 array는 받을 때 주의하는 거, 이제 받을 때
어레이 함수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배열로 넘겨준 것은 배열로 받아야 돼요. 배열로 받을 때는 정수형 받는 것도 그냥 A로 받으면 A형 배열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열에 있는 값을 다 출력하고자 할 때는 A를 선언해 놓고 A를 그냥 이렇게 선언해 놓고요. 그냥 쉽게 5개 데이터 사이즈 오브로 써도 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쉽게 배열로 넘겼으면 받는 쪽도 배열이다. 일단 여기 중요한 거니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화면에 출력했을 때 문자를 출력하는 거 그냥 스캔F %S 해야 되는데 A를 출력해라. 그러면 안녕하세요가 넘겨주면 안녕하세요를 A라는 배열로 받고 화면에 출력. 잠시만요. 아, 정수형이 아니라 캐릭터 문자열 배열로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예제를 듣기 위해서. 첫 번째 예제는 매개 변수만 따지는 거예요. 변수.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배열을 넘겨본 거고요. 두 번째는. 자, 됐습니다. 그리고 한 줄로 줄이고 좀 코드가 좀 길어지니까. 세 번째요. 이번에는 변수 배열. 세 번째 구조체 타입을 한번 넘겨보자는 거죠. 구조체 타입. 그럼 구조체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위에다가 하나의 이름으로 2개 이상 여러 개 스트럭 구조체를 만들겠다. 어떤 이름으로? 이번에는 뭐 멤버란 이름으로. 자, 멤버란 이름의 구조체를 만들어요. 구조체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면 하나의 이름으로 2개 데이터. 하나의 이름으로 2개 데이터. 첫 번째 멤버의 네임은 캐릭터형 포인터 네임. 그리고 정수형 age. 두 가지. 하나의 이름으로 멤버란 이름으로 2개의 데이터를 보관해 놓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멤버요. 그러고 나서 이제 struct 멤버 타입에 새로운 이름 만들겠다. 뭐 예를 들면 mem 이란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mem이란 이름에 자, 네임에는 뭐를 저장시켜 놓을 수 있고 홍길동을 저장시켜 놓을 수 있고 mem.age에는 뭐를 저장시켜 놓을 수 있다. 21살을 저장시켜 놓을 수 있어요. 변수는 어쨌든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데이터 타입 하나만 전달 넘겨줄 수 있는 거고요. 배열은 하나의 A라는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한 여러가지 데이터 문자열 또는 여러개 데이터 물론 정수형 배열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문자열을 넘겨줄 수 있는 거고. 구조체는 특징이 서로 다른 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 name, age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구조체에서는 이번에는 mem까지만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 뭐를 전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매개 변수로 구조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보내줄 수 있어요. 17번 라인에 mem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반환값이 역시 없다. 그럼 memem b라는 이름의 받을 때는 struct member 타입으로 어떤 변수를 만드는 거죠. 그럼 받을 때도 역시 struct member 타입으로 받아야 돼요. struct member 타입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 A로 받으셔도 되고 B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똑같은 이름 받으셔도 되고 충돌 안 나니까요. 서로 다른 함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출력해 줄 수 있다? 두 가지 넘겨준 값 두 가지를 출력할 수 있었죠. %s, %d mem의 struct member 타입 mem의 name을 출력해보면 넘겨준 홍길동 mem의 age를 출력해보면 넘겨준 21살이 출력이 되겠죠. 실행시켜보면 여기 콤마를 잘못 찍었네요. 컨트롤 F5번 홍길동 21일 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넘긴 거고요. 세 번째 스타일 매개 변수를 변수로 넘길 거냐. 제일 쉬운 거 배열로 넘길 거냐. 하나의 이름을 여러 개 보내줄 거냐. 구조체는 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보내줄 거냐. 이게 구조체의 장점이죠. 하나의 이름으로. 이게 다 특징이 있는 거죠. 변수는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하나만 전달해 주는 거고, 배열은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 전달해 줄 수 있는 거고, 저쪽 함수로. 구조체는 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하나의 이름으로 보내줄 수 있다.
근데 받을 때는 주의하시는 게 넘겨준 타입하고 맞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 매개 변수를 넘겨줄 때 즉 가인수에서 넘겨주는 대로 실인수에서 받으셔야 된다. 이런 거 구분 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매개 변수 타입이 조금씩 이제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넘겨주는 값이 변수 배열 구조체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뭐로 제 넘겨주냐면 밸류 타입으로. 이런 경우에는 i에 있는 값이 10이란 값이 그대로 대입이 넘겨가요. 이제 이번에는 밸류 타입으로 3개 전달해 봤으니까 포인트 타입으로 역시 3개를 한번 전달 한번 시켜 볼게요. 예를 들면 수2라는 곳에서 i를 받을 때 %i로 넘겨주면 얘는 이제 포인터 변수로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는 %i로 받는 거를 만약에 수2라는 함수를 만든다면 얘랑 이제 비교해 보자는 거죠. 보이드하고 수2는 정수형 포인터형 변수로 i로 선언해 놓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i를 전달했으면 주소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출력을 시켜보면 %d 그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할 때는 포인터형 변수 i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똑같이. 그러면 네 번째가 역시 동일하게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요. 네 번째도 역시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값은 출력돼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함수 만들 때 포인터로 밖에 만들어 놨을 때는 포인터 즉 %, 붙여서 보내줘야 되는 거고요. array2라는 함수에다가 예를 들면 array2 함수에다가 자 배열은 상관없이 받을 때도 넘겨줄 때도 그냥 배열의 이름을 넘겨주면 돼요. 포인터 배열도 어차피 배열의 이름 넘겨주면 이게 어디에 저장된다? 포인터형 변수에 저장되니까. array2와 같은 거를 구성하고 싶다 하면 array2는 캐릭터형 포인터 배열로 받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A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자 한다. 역시 동일하게 뭐 이렇게 배열은 그냥 배열의 이름으로 가져가면 되니까 동일하게 출력되는 거고요. 배열은 그 자체가 포인터니까 그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멤버에다가 %mem 붙여서 이제 포인터 구조체라고 할게요. 구조체 포인터 이렇게 넘겨주면 멤버의 주소값이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멤버 주소값을 받는 방법은 카피 앤 페이스트. 멤버2는 어떤 식으로 구성해 주셔야 되냐면 struct member 타입으로 받고, 대신 얘가 아니라 화살표 연산자로 받을 때는 화살표 연산자로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실행시켜보면 잠시만요. 여기 멤버2 다시 실행. 네,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 두 번 호출돼요. 지금 몇 가지를 표현했냐면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냥 변수, 그냥 값, 위에 있는 거 세 개는 값을 전달하는 거고 값만 전달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건 참조를 전달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위에 있는 변수 같은 경우는 10이란 데이터가 몇 군데, 10이란 데이터가 몇 군데 저장되냐면 두 군데 저장돼요. 메인에서 10이란 데이터 메모리 하나 잡아먹고 여기서 i 선언과 동시에 10을 잡아먹고요. 근데 포인터 변수 넘겨주면 i란 변수에는 메인에서만 생성되고 메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저쪽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변수가 새로 선언되지, 새로운 데이터 공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메인에 있는 10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포인터 변수가 공간 절약으로는 훨씬 낫다는 거죠. 두 군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만들어진다. 특히 캐릭터 같은 경우, 안녕하세요 점 같은 경우는 array 함수하고 array2네요. 제 2를 안 썼네요. 잠깐 실행시켰을 때 에러 안 나왔죠. 차이점은 array2만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면, array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 메모리상에 메인에 여기에 안녕하세요, 메인에 있는 A 배열에 안녕하세요가 저장되는 거고, array2를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array, 여기도 A, 요 메인에 A, 얘는 메인에 A, 얘는 array 함수의 A라고 봤을 때 array 객체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면
즉 값형으로 넘겨주면 15번 라인에서 안녕하세요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안녕하세요라는 값이 저쪽으로 넘겨주면서 어레이의 배열에 담기면서 5번 라인에서 안녕하세요가 한 번 더 만들어져요. 메모리상에 두 군데 만들어진다는 거죠. 안녕하세요라는 거. 안녕이 두 번 저장돼요. 근데 이거를 어레이2 함수로 전달해주면, 포인터로 전달해주면 하나의, 여러분 컴퓨터에 하나의 공간이 잡히고 메인 함수의 어레이라는 변수에는 안녕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요. 일단은. 근데 저쪽 어레이2 함수의 a라는 배열에는 공간이 그냥 하나만 잡히고 실제 데이터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 어찌 보면 이런 관점이 그냥 직관적으로만 이 코드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 설명하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값으로 전달하면 안녕하세요가 두 군데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요만큼 데이터가 두 군데 저장되는 거고, 참조로 전달하게 되면 안녕하세요라는 데이터는 딱 한 군데만 저장하고 변수 하나만 더 선언하는 거고요. 공간이 절약된다는 거예요. 참조형으로 보내주면. 안녕하세요 점, 이 간단한 데이터지만 이게 뭐 1메가짜리 데이터다 그러면 그 어레이 함수는 2메가가 생성되는 거고, 어레이2는 1메가만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왜? 데이터 저장 공간이 여기서 한 번만 딱 만들어지고 마니까 그걸 전달하는 거니까. 근데 어레이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도 안녕하세요를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만들어진다. 값 타입으로 전달할 때는 공간이 두 개 생성되는 거고요. 참조 타입으로 전달할 때는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한 군데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현재 코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한데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는 밸류 타입, 하나는 포인터 타입. 이렇게 각각의 차이점. 어쨌든 코드 보시고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되는데, 포인터를 썼을 때하고 쓰지 않았을 때가 조금 더 이제 표현 방식이 틀리니까 좀 더 어렵다는 거죠. 포인터 쓸 때. 포인터 쓸 때가 좀 더 그냥 표현 방식이 어려워요. 포인터 쓰지 않았을 때는 점으로 참조하고, 포인터 썼을 때는 화살 표현 산자로 참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방법을 잘 봐둬야 되겠죠. 됐습니다.